시간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공부합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부동산 투자 회사가 부동산 투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투자자에게 배당을 주는 간접 투자 형태의 형태를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투자자가 투자 회사에 투자를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 투자를 어떻게 받느냐면은 주식으로 투자를 받아요. 투자 회사에 주식으로 투자를 받아서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 부동산의 투자는 부동산의 주로는 개발이고, 개발뿐만 아니라 임대, 기타의 부동산 관련 권리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투자자에게 배당을 준다는 거죠. 배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우리는 지분형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동산 투자 회사를 영어로 리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짤막하게 그냥 리츠 회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투자 회사는 투자 회사를 위한 특별법이 정해졌어요. 그것이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인데, 우리 시험은 바로 이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의 내용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어떤 건가 라는 그 내용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투자회사가 어떤 거냐를 보자는 거죠. 투자회사는 아까 지분 투자고 그 다음에 간접 투자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투자회사법의 투자회사는 세 개의 회사가 있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해서 제가 자위기 이렇게 기억하자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실체가 있다는 것은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다. 일반 회사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은요, 특별법인데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투자회사법의 일반법은 회사기 때문에 상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예,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기, 위탁관리라든가 구조조정 회사는 서류상 회사입니다. 우리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자산관리회사라는 회사한테 위탁을 받아서, 이게 위기에 위탁을 받아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자산관리회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위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기는 서류상 회사니까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점을 둘 수 없다 이 말도 기억을 합니다. 임직원이 없고 그 다음에 지점을 둘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하는 역할이 똑같습니다. 단지 자기관리는 실체가 있는 회사고 위탁관리는 서류상 회사라는 차이만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조조정회사는 약간 성격이 틀린데 구조조정용 부동산만 투자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 구조조정이라는 건 회사를 이제 망했을 때 청산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회사 갖고 있는 부동산, 건물, 기계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법에서의 내용은 구조조정 회사는 바로 일정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을 하는데, 그 예외가 이따가 설명을 하게 될 공개 모집이라든가 주식 분산이라든가 상장이라든가 이런 건 주식에 관한 관련된 업무예요.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주식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또는 처분 제한에 관한, 이걸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5년의 범위 안에서 처분 제한을 두고 있는데 법조문에서는 5년이고 그다음에 실행령에서는 1년으로 하고 있어요. 처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사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위기. 그러면 위탁을 받아서 하는 회사로 아까 자산관리회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산관리회사와 관련된 또 하나의 회사가 있는데 투자자문회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업무는 자산관리회사는 위기의 위탁을 받아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는 자산관리회사인데 비해서 투자자문회사는 자문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컨설팅이죠. 어디에다가 투자하는 것인가? 이 컨설팅을 하는 회사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자문회사고 자문이라는 글자가 안 들어가면 자산관리회사인데 둘 사이는 자산관리회사는 인가고 그 다음에 자문회사는 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가 자산관리회사는 5명이 필요하고 투자자문회사는 3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이 자산관리회사는 7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문회사는 5억이라는 것. 법에서는 5억이고요. 시행령에서는 10억으로 현재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사에 관련된 5개 회사를 기억합니다. 자위기, 그리고 위기는 서류상 회사니까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지점도 없다. 그 다음에 자산관리회사, 투자자문회사의 구분. 특히 자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건 투자자문회사라는 것.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그 주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까 투자회사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투자를 할 때 무엇로 투자를 하느냐? 주식을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식에 관한 부분은 3개 용어가 있는데 공모, 공개 모집이에요. 주식 분산 그러면 1인 주식 소유 한도입니다. 한 사람이 주식을 몽땅 갖고 있으면은 회사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 주식 소유 한도를 정하고 있어요. 이걸 주식 분산이고 그 다음에 상장. 말하자면 장터에다가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게 상장인데 이 세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법조문에 말하자면 주식의 공모는 2년 이내에 30% 이상 공모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주식 분산은 50% 이내에 말하자면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모와 주식 분산은 숫자로 제가 2, 3, 5 이렇게 외자고 이야기해요. 말하자면 인가 등록 후 2년 이내에 30% 이상 공개 모집하고 50% 이내 주식 분산한다. 그래서 주식 그러면 숫자로 2, 3, 5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투자를 받아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이때 부동산은 반드시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10%를 얹어서 유가증권에는 80%입니다. 여기는 이제 10%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가증권은 이제 80%, 90% 이상을 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자산 구성과 배당에 대해서는 묶어서 제가 7, 8, 9 이렇게 외자고 해요. 70%는 부동산, 80%는 유가증권, 90%는 배당 이렇게 하고 물론 배당에 대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50% 예외가 있는데 대개 예외 있는 부분은 잘 출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7, 8, 9 이렇게 외우고 주식은 2, 3, 5 이렇게 해서 숫자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이 절차입니다. 회사의 절차는 어떤 순서로 회사가 만들어지느냐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절차는 제가 4단계로 기억하자고 해요. 발기 설립, 그 다음에 등기, 그 다음에 인가, 그 다음에 최저 자본금 해서
첫 글자로 발등인최 이렇게 기억하자고 합니다. 예, 발기설립. 근데 회사를 만드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하죠. 근데 발기인이 회사를 만들 때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에 해당되는 것은 자본금과 차입인데, 자본금은 위기는 3억으로 출발을 하고요. 나중에 50억의 자본금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관리회사는 5억으로 출발을 하고 나중에 70억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처음 설립할 때 3억과 5억 할 때는 현물 출자 안 된다는 거, 여기는 현물 출자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고, 그러나 50억과 70억을 만들 때는 현물 출자 가능하고, 바로 이 현물에 해당되는 것은 부동산만 현물이 아니고 부동산 권리, 그 다음에 수익증권, 그 다음에 등등이 부동산 현물로 해당된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부동산만이 아니고 권리라든가 수익증권이라든가 기타의 권리도 현물로 포함이 된다는 것. 차입은요. 그런데 자본금을 기억을 할 때 우리가 357 이렇게 하자고 해요. 자본금 그럼 뭐라고 했자? 357. 357은 3억으로 해서 50억을 만들고 5억으로 시작해서 70억 만든다. 그래서 위기는 35, 그 다음에 자기관리는 57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입은 2배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주주총회로서 10배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전문가는 5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에 설립할 때는 3명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몇 명이 필요하다? 5명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그 5명에 해당되는 전문가 중 중개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전문가로 인정을 한다. 이런 지문도 2번이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공인중개사로서 몇 년의 경험이 필요하다. 경력이 5년. 이 말도 기억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립을 한 다음에 2주 내 등기를 해야 된다. 설립 후. 그 다음에 업무를 시행을 하려고 한다면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특히 자기관리는 반드시 인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6월 내 인가를 받고 그 과정에 자기관리만 별도로 등기 후 10일 이내에 국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6월 내에 인가 등록 후 6월 내 초저 자본금을 확충을 해야 된다. 아까 자기관리는 70억이라고 그랬죠. 위기는 50억이라고 했죠. 그 과정에 최저 자본금 확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때의 최저 자본금에는 현물 출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고 숫자로는 2, 6, 6 이렇게 기억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2주 내 뭐라고 한다? 등기, 6월 내 인가, 6월 내 최저 자본금 해서 우리 이 투자회사는 숫자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주식 그러면 2, 3호 2년 내 30% 이상 공모 50% 이내 주식 분산. 예. 두 번째 자본금 그러면 357 3억으로 시작해서 50억 만들고 그 다음에 5억으로 시작해서 70억 만든다. 근데 처음 설립할 때는 현물 출자 안 된다는 것. 예. 그 다음에 절차에 가서 266 2년 이내에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고 6월 이내에 등록 또 6월 이내에 최저 자본금. 예. 그 다음에 우리 뭐냐면은 부동산과 자산 구성과 배당에 대해서는 7, 8, 9 70%는 부동산 80%는 유가증권 90%는 배당 이렇게 숫자와 관련시켜서 공부를 하시면은 투자회사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